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어저께 기분 좋게 장을 마무리하고 퇴근길에 있었는데요. 퇴근길에 이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일 전에 경고를 하기는 했지만 뭐 이렇게 빠르게 실천에 옮길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단 시간에서 뭐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뭐 포메탈, 풍산, 한일라운조, 퍼스텍 같은 방산주들이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어저께 상승했던 종목들 중 대형주 기준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등이 1%에서 2%의 시간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의 특징이 약세 섹터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북한의 군사적 메시지, 어저께 북한은 우리나라가 이제 좀 기다려봐라, 참아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새벽 얘기예요. 어제 새벽에 북한이 메시지를 보내서 행동을 보여라, 우리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 또한 장중에는 미국의 핵항모가 항공모함이 태평양에 전진 배치되었다라는 어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방산주인 빅텍이 어저께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에는 빅텍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주들과 개성공단 관련주들 그리고 철도주들도 역시 상승을 해서 제가 어저께 장이 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에 경협주 및 철도주들 시간의 하한가를 가는 등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에코인마스터가 시간의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뭐 푸른기술이라든가 데오 TI, 뭐 데오 AL 등도 8에서 9%, 마이너스 8에서 9%의 시간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상승한 가운데 우리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개별적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일단 어제의 상승도 있었고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중국 베이징에서의 바이러스 확산 또 우리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베이징의 인구가 약 2억 명입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약 3억 2천 명이고요. 우한의 인구가 약 8천만 명인데,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2천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도시 하나 정도가 국가 하나 정도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베이징은 최근 확산에 관련해서 베이징 학교 전 학년의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대형수준 2급으로 상향했고 전학년이 이렇게 등교를 중단한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파급력은 언론이 전하는 어떤 메시지에 달려 있는데요. 전에 김정은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송출하면서 어떤 평화적인 관련 이미지들이 아주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때 경협주들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번 남북사무소의 폭파 영상이 이제 공개됐잖아요. 이 폭파 영상이 공개됨으로 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충격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의 어떤 폭파 장면이 거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연락사무소라는 어떤 남북소통의 채널을 아주 그냥 통째로 날려버렸으니까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클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의 위험은 단기간 시장을 위협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온 경우가 훨씬 더 많았고요. 또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완전한 게임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시장을 바꿀 만한 게임처인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현재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 어저께 연락사무소의 폭파는 어저께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요. 이 전까지도 우리나라 시장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뿐 아니고 글로벌 시장의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한 것은 미국 시장에서의 소비자 지수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8%였는데 약 한 17%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수치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뭐 모두 다 공통적인 생각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저께 그 미국 소비자 지표가 발표되면서 한 가지 더 발표된 지표가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그 산업 생산입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즉 생산과 소비가 모두 다 개선이 되어야 진정한 개선이 될 텐데 일시적 부양으로 인한 소비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위험하다는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의 환율의 모습,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와 환율의 움직임을 좀 더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들의 자금은 액티브적인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성격이 매우 강하죠. 그런데 외국인들의 자금은 지금까지는 패시브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한번 투자를 하면 바이 앤 홀딩, 즉 쭉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성향이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6개월 연속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면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잘 지켜보셔야 하는 겁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센터링을 지키지만 모르고 갑자기 당하면 여러분들 당황하게 되시는 거 아시죠? 당황한 실수로 연결되고요. 실수는 실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주식공무원 아침 시황은 빼놓지 않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돈을 지키는데 하루 10분 정도의 투자라면 이거 엄청 싼 거 아닙니까?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버티고 살아남으시고요. 주식공무원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